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간신논문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일날 금리 인상 0.26% 하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빠져봐야 그냥 눌림목으로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국내 증시 넘어가면 코스피 기준에서 금요일날 자 양봉이 장대 양봉으로 보이죠. 2575포인트 갭을 다 메꾸고 난 다음에 장대 양봉 좀 들어 올렸습니다. 당분간은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인을 보면은 이때 삼성전자 위치를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앞저점을 지켜내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죠. 61선을 딱 찍고 자, 삼성전자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여기 잘 안 거지면 여기다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추세 라인을 딱 지켜내는 61선이 뭐 추세 라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지수 이렇게 된 거죠. 지수도 뭐 추세 다 지켜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는 여기가 매수 급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삼성전자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텐데 코스닥이 지금 에코프로 때문에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강세를 보이잖아요. 이게 코스피가 키마치기로 따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가는 업종은 이제 반도체 쪽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7만원 여기 이 자리는 매수 급소 조로의 기회 이렇게 저는 보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알겠죠, 그죠? 판단은 뭐 각자 하시면 되고요.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을 따라가는 키마치기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가냐 그 전에 가냐 이제 그런 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정도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를 놓고 여기서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구나 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27일 지나고 나면 28일은 불확실성 제거되니까 자동으로 이제 변곡일이 되는 거고요. 자, 내일 단기 매매 볼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LNF하고 에코프로 BH인데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먼저 설명드릴까요? 에코프로가 금요일날 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게 뭐 공매도 세력 때문에 그런 거니까 목요일날 요 봉이 굉장히 작죠. 저점을 이탈하는 개파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넘어가는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상. 그래서 금요일날 저가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눌러주면 이제 또 올라갑니다. 그런 패턴으로 좀 완성이 됐어요. 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이 금요일날 그냥 시가가 형성되자마자 바로 튀어가지고 흔들기성으로는 한 번도 매수 기회가 오질 않았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83,000원 상머리 근처 오면은 언제든지 좀 공략 가능하다라는 점만 알고 보시면 되겠고요. LNF 뉴스 보니까 개인들이 LNF로 좀 몰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수급이 약간 좀 꼬였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 뉴스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인데 수급이 좀 꼬였어요. 한번 보시면 금요일날 수급이 좀 꼬인 거죠. 기관 뭐 최근에 들어온 거는 좀 있긴 하지만 기관 외국인 매도 개인들 매수 이렇게 수급이 좀 꼬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요일날 만약에 뭐 시초가 기준에서 매수했으면 일당벌기는 좀 3% 이상은 나온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거 공략을 해가지고, 보합권 올라왔을 때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단타로, 매수가는 이제 시가를 기준해가지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공략을 이거 한 종목 딱 했어요, LNF.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패턴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 패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손절만 딱 잡고 들이대면 되는 건데, 자,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녹화 뜰 때, 목요일이죠? 그냥 목요일 저녁에. 61선하고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라고 이 얘기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밑에 있는 이평선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깨져버리면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손절가 딱 잡아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만 지켜내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라인 골드크로스 나면은 밑에 있는 이평선을 손절 라인을 잡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단타 매매 추천주로 잡아드렸었던 부분이에요. LNF도 이게
아니, 에코프로도 제가 이런 유형 굉장히 좀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요거. 전일 저가를 깼는데, 전일 고가를 다시 종가상 뛰어넘는 애들. 이런 거를 이제 눌러주면 들어가는 거. 이것도 무조건 나온순 저가. 그죠? 이걸 다 나온순 저가라 그러거든요. 나온순 저가 패턴으로 좀 된 부분. 자, 요런 유형으로 해서 내일 관심있게 볼 거 한번 좀 잡아 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관심있게 보세요. 패턴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윤성 FNC 2차 던지고 윤성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지지가 되는 기준을 잡을 때, 네, 이거죠. 여기가 이제 기준 연봉이고요. 하나, 둘, 3일 동안 조정받으면서 지지 라인을 만든 게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보통은 3일에서 4일을 잡습니다. 3일, 4일 동안 이제 만들어낸 저점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손저가가 되는 거고요. 네, 요런 거 같은 이제 손저가만 또 딱 잡아놓고. 자, 5일선은 물고 올라왔죠, 금요일날. 네, 그 다음에 기준 양봉의 종가. 네, 여기를 이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양봉의 종가가 22만 5천 원입니다. 22만 5천 원이 되겠죠, 매수가. 이 자리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손저가만 3일 동안 이제 만들어낸 이제 저가를 손저가 딱 잡으시면 되겠죠. 21만 6,500원이 되겠네요. 21만 6천원. 네, 이렇게 손저가 딱 잡고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좀 공격적으로 잡으면은 23만원부터 해서 밑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편할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손절이 이제 감당되는 범위 내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잡히면 손저가는 한 3% 정도니까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은 코스모학이에요. 이것도 한번 좀 볼게요. 코스모학. 자, 이런 게 다 나온 순저가 종목이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이날이죠, 이날. 여기도 있지만 이쪽은 뭐, 이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린 봉이 이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음봉이 터졌는데 저가를 깼지만 장중에 깬 거지 종가상 이탈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 둘,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개파락이 나왔는데 흔들 때 이 저가를 깨질 않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얘가 나온 손저가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을 칼같이 손저가 잡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보면은 이제 금요일날 59,100원까지 밀었고요. 장중에는 6만원 지지라인이 됐고, 뭐 여기는 6만 1,000원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예, 이날 저가가 58,300원이니까 58,300원만 무조건 지켜내면 됩니다. 요런 패턴 유형이 왜 손저가를 꼭 잡아주셔야 되냐면, 자칫하면 이런 게 만약에 손저가 이탈하고 뭐 주가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끊을게요. 몸뚱아리만 끊을게요. 꼬리 잘라내고. 그럼 이만큼이 더 빠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만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손저가 나간다 그러면 이만큼 빠진 이 자리가 이제 지지라인, 여기서가 이제 매수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손절을 잡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매수가는, 예, 매수가 잡힐 만한 6만원에서 6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잡힐 것 같아요. 예. 손저가가 어차피 나온 거니까, 손저가는 58,300원, 300원의 지지라인 58,200원. 네, 이렇게 딱 잡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다 나오는 저가 종목들입니다. 깨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아무래도 높게 되겠죠. 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윤성 PNC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엠텍. 자, 보시면 3일 동안, 자, 저가를 정확히 다 지켜내는 게 딱 보이죠? 이것도 손녀가 딱 잡고 그냥 들어가는 거. 이평선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평선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나온 순저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려오면 매수를 하는 거죠. 32,000원. 이런 패턴들이. 여기다가 그냥 손저가 딱 잡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캔들로 저점을 지지한 자리를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나온 손저가 완성된 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일에서 3개에서 보면 보통 3개, 4개 잡습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 잡으시면 딱 좋아요.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만약에 흔들면 흔들었다 꼬리 달고 올라가면서 4개 봉을 딱 잡는, 기준 잡는, 그렇게 이제 마감될 확률이 좀 높은 패턴이죠. 손절 나가면 그냥 손절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요런 패턴들이 굉장히 좀 괜찮다라는 거, 이런 게 좀 걸어놓고 사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매수할 때. 그리고, 그냥 이 정도만 할까요? 반도체 쪽은 이 코스피를 기준했을 때 얘가 이제 갭을 다 메꿔서 나중에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오면 반도체로 좀 보는 게 좋잖아요. 하나 정도는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는 좀 괜찮은 거는 제가 원래는 이스페타 시설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간에 갭이 좀 많이 떠서 이스페타 시스가 보면 얘도 똑같이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여기 기준봉이 여기 있는데 보면 여기 이제 엇갈려 터진 거, 얘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았죠, 그죠? 얘도 여기가 나오는 저가거든요. 기평 신경 쓰지 말고요. 이게 시간에 막 개만 안 떴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었는데, 예, 이런 것들도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매집한다면 대덕전자가 눌림목 자리에서는 좀 괜찮은 자리에 있어요. 주가보다는 크게 없는, 눌림목이 좀 꽉 들어온 부분이죠. 대덕전자가 좀 괜찮은 자리에 있지 않나 싶고, 지난번엔 제가 제우스 해드렸었죠. 제우스가 여기 46,000원, 여기 등가격에 오면 몇 가지만 좀 보고 계시다가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런데, 눌림목이 이제 코스피처럼 이렇게 21선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눌려 있는 것도 있죠. 대덕전자처럼 그런 것도 골라서 좀 매집해서 가시면 나중에 키맞추기 장세 나오면 이제 큰 수익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